이게 패턴이 좀 예전의 시장이랑은 좀 달라요. 이 고금리에 적응해서 제대로 반등이 됐던 데는 뭐다? 충분히 떨어진 상급지였다. 그래서 분양가는 언제나 오늘이 쌉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총선 전에서 시장 구조 보시면 지금 매물이 이제 피크를 찍고 지금 조금씩 서서히 내려오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물량은 지금 77,000여 개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전세 물량은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줄었다가 다시 지금 늘어나는 모양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제 매매가 위축되면서 이제 거래가 감소하고 가격이 조금 빠지는 상황이 되면 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 가격에는 안 판다는 거지.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가냐? 전세 물량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로 상반된 움직임이 지금 시작되어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래량을 살펴보시면요. 10월 달이 이제 2,300건으로 2월 거래량보다 하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9월 달, 10월 달, 11월, 12월 계속 감소세로 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시장 구조는 영락없는 거래 감소와 매매가 조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패턴이 좀 예전의 시장이랑은 좀 달라요. 자, 일단은 최초에 이거는 뭐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죠. 코로나 터지고 나서 돈이 많이 풀렸고, 그게 다시 이제 그 유동성을 주워 담는 과정에서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와 높이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 1년에 10배, 우리나라는 7배 올렸어요. 지금 미국은 주담대가 7% 나와버려요. 뭐 기준금리는 무조건 이거보다 낮지만 뭐 5%지만 이 정도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피크가 이제 3.2 정도인데 시장금리는 거의 5% 내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전에 새로 살려는 사람 얼어서 거래를 안 하고요. 이전에 부채를 보유한 사람들은 금리 충격, 그러니까 이자, 필요비죠. 비용 자체가, 이걸 보유하는 데 따른 비용 자체가 두 배가 올라가 버렸으니까. 어때요? 놀라서 던지죠. 고금리의 공포에 투매를 합니다. 그래서 투매가 많이 나왔던 게 이제 10월달, 이때쯤인데, 그때 이제 단기로 뭐 거의 뭐 한두 달 상당간에 12월까지 보면 30% 이상 급락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PF, 우리 이제 금융의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보면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쇼크가 뒤로 지연시킨 거야. 쇼크를 지연시킨 거지 이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특히 이 PF 중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전 첫 번째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이엔드 주택에서 터질 거예요. 신규로 하는 데보다 입주를 못하면서 문제되는 게 전 크다고 보거든요. 그거 말고도 뭐 수도권에 있는 여러 진행되는 현장들, 그리고 땅을 사놓은 이 브릿지론들, 이걸 뭘 살려고 샀는데 분양을 못하는 상황인 거야. 그런 상황에 있는 땅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릿지론에서 제가 봤을 때 거의 많은 곳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것들이 지금 연장하면서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좀비처럼 연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계속 연명만 시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24년에는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정리되는 해라고 봐요. 터질 건 터져. 그래서 이거를 현장을 3분의 1을 살려줄지 3분의 2를 살려줄지 요게 문제지, 이때 여기 경공매로 정리되는 현장들이 꽤나 많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럼 경공매로 이 현장들이 정리되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 어쨌든 싼 가격에 물건이 제공이 되는 거야, 땅이. 그러면 주변에 있는 그 집가들은 어떻게 되죠? 같이 낮아지는, 땅값 싸지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 뭐 IMF 터지고 뭐 금융위 터지고 그때나 땅값이 좀 싸지는 그 짧은 시점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회가 이 시행하는 분들한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24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PF 쇼크가 그렇게 크게 벌어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년엔 분명히 여기에 대한 충격이 있을 겁니다. 24년에는. 그러면서 땅값이 좀 24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시행하시는 분들, 건설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또 시즌이 개막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어쨌든 22년으로 돌아가서 이거 막으려고 제도 개선하고요. 금융 완화했던 거예요. 시장 금리도 제어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뭐가 나왔죠? 이때도 이제 23년 와가지고 특례보금자리론, 요거 나온 거예요. 타라고. 그리고 이거 분양 받으라고 분양 규제 푼 거예요. 분양 규제. 딴 거 안 풀고 분양 규제 풀었어.
그렇게 됐고, 또 있죠. 또 뇌관이 하나 있었던 게, 이제 집값이 떨어지는데 속수무책으로 방어할 수 없었던 게, 이제 역전세. 고금리 플러스 역전세. 역전세 되니까, 어때요? 이 갭 투자로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은 대응이 안 돼. 돈이 없어. 그래서 이게 또 던지던 건데, 역전세 대출이 나왔죠. 근데 그 역전세는 역전세 대출 해결했다기보다는, 전세가 상승하면서 해결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이미 고금리에 적응을 했죠. 이제 더 이상 금리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미국이 뭐 한두 차례 올릴 수 있다라는 거 얘기했던 이후에 이제 올릴 수 없다. 이제 언제 내리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 3월이냐, 뭐 5월이냐, 뭐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면 그때 금리가 내려가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금리 기다리면 금리 내려가면 다시 불장이 온다. 집값 올라간다. 이런 생각 하실 거 있는데 사실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시장 상황이 크게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전 오산이라고 봐요. 항상 우리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갈 수 있는 변수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자, 이 상승장을 오랜 해를 거치면서 지금 이번 23년에 우린 시장을 확인했어요. 힘이 어디까지 뻗칠 수 있는지 그걸 잊으시면 안 돼. 자, 분명히 똑같이 특례보고서에 나오고 뭐 상황은 똑같았거든요. 근데 오르는 건 어디만 올랐어? 상급지만 올랐단 말이에요. 상급지만. 지금 중급지도 어느 정도 지역까지만 오르고 그 외에는 중급지까지 에너지가 다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오르다 말았어. 오르다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장 에너지를 확인한 거야. 수요자들을 확인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금리에 적응해서 제대로 반등이 됐던 데는 뭐다? 충분히 떨어진 상급지였다. 이 키워드를 아셔야 돼. 다수의 수요자가 원하는 시장의 가격과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반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급지를 제외한 중급지와 하급지는요, 사실 뭐 진짜 하급지는 아닙니다. 그냥 3급지 정도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1급지, 2급지, 3급지에서. 자, 1급지만 정확하게 반등했고요. 나머지 지역은 이렇다 강하게 얘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 실수요 장세에서 갈아타기의 에너지가 몰린 상급지만 제대로 반등이 나왔고 나머지는 시장 에너지가 도달되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금리가 인하되고 금리가 인하됐을 땐 어떤 데가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충분히 오르지 못했던 중급지와 하급지가 갭 메우기를 해줘야 돼요. 지금 순서는요, 갭 메우기가 먼저예요. 갭 메우기가. 그 다음에 또 이 에너지가 상급지로 도달이 돼야 돼. 근데 지금 상급지만 가고 밑에 있는 동생들은 오지도 못했어. 그 상태에서 얘가 쭉쭉 치고 간다?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전세가율이라는 게요, 20% 10%까지 막 떨어지면서 아파트 값이 올라가지 않아요. 정확하게 40%예요. 40%에서 평균 40%에서 상급지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이제까지 그거를 깬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를 생각을 하고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시 금리가 내려오든 시장이 다시 또 재차 2차 하락을 지나서 반등하려면요,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뭐다? 갭 메우기가 나오는지. 첫 번째, 갭 메우기가 23년에 이제 지나서 24년이죠. 갭 메우기가 나오냐, 요거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두 번째입니다. 상급지가 충분히 가격이 조정되어 주느냐, 충분히 다시 떨어진 매력적인 상급지가 돼줄 수 있느냐, 아니면 하급지가 충분히 거래가 일어나면서 갭을 메워주느냐. 이 두 개예요. 두 개. 이 두 개가 나와야 치고 달릴 수 있다는 거죠. 패턴 자체가 전에 보던 패턴과는 약간 달라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강하게 말씀드렸지만 변하지 않는 점이 있어요. 전과 패턴은 다르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거는요, 이 매매 시장, 매매가와 전세가, 전세가율 40%를 뚫고 달리지는 못한다. 어렵다라는 거죠. 이번 조정 2차 하락에서는요, 요거 보시면 돼요. 전세가율을 지키시면 된다. 지금 이게 여기에만 뭐 조정, 하락, 여기에 집중하신 게 아니라 지금 오르는 거에 집중하시면 돼요. 지금 이게 전세가율을 또 다시 이제 올라가는 시점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지. 50%, 60%.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전세가는 올라가주면서 이 전세가율 자체가 낮은 상태에서 올라오는 시점으로 지금 24년은 흘러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이번 패턴에 대해서 말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다시 조정 하락이 나오고 짧은 순간에 다시 반등 나오진 않을 거예요. 전 이번 좀 전하고 다르게 좀 길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전세가율이 맞춰지는 시점에 올라갈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빨리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빠른 반등이 나오긴 어렵다. 시간이 좀 필요할 거다. 그래서 24년이 그 시점이 안 올 수도 있다고 좀 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희 채널은요, 멤버십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 달에 12,000원에 대한 비용이 나오고요. 멤버십을 가입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이 시간이 아니어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또 특강을 제가 올려드립니다. 한 2개, 3개 정도는 이제 올려드리는데 지금 올려져 있는 건 이거예요. 조만간에 또 특강 하나가 갈아 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투자할 때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지, 뭐가 지금 괜찮은지에 대한 내용을 올려드릴 거니까 전용 특강 그리고 실시간 방송 다시 보기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오프라인 특강하고 있죠.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강의 현장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그리고 토요일날 진행하고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인플레이션 시작이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절대 안 올 것 같은 미분양 시대가 저는 이제 개막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기회가 오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회를 어떻게 잡을지 것까지 같이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일단은 경기 침체가 무조건 올 수밖에 없는 거는 고금리가 이제 장기화 되었다라는 거. 그럼 수요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어쨌든 부채를 가지고 있고, 그 인해서 쓸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공급을 많이 해서 공급 과잉이 아니라 수요가 움츠러들면서 공급 과잉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원자재 값이 빠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국 부동산도 지금 심상치 않아요. 지금 시장 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이것도 24년에 큰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좀 봅니다. 그리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모기지 금리가 7% 넘어가면서 거래량이 아주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죠. 공급 부족은 맞는데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면은 결국에 순간적인 공급 과잉 상태는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듯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소비 위축이 지금 심화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아까도 말했지만 고금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원인이던 고용 시장도 하향세기 때문에 내년은 굉장히 차디찬 시장 상황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자, 그리고 제가 2차랑은 좀 다를 거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22년의 급락 패턴하고 좀 다를 거라는 얘기예요. 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24년 됐을 때 또 짧게 왔다 갈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봐요. 이게 22년 급락하고 좀 다르게 갈 거라고 봐요. 떨어지는 속도도 느릴 거고 또 거래 무는 것도 좀 다를 거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다른 2차 하락일 거다. 이건 제 생각이니까요. 그냥 참고해서 봐주세요. 자, 22년의 10월과 23년의 1월까지죠. 이때 그 상황을 보면 굉장히 그 급락이 나왔었고 단기에 급락했고 반등도 세게 왔죠. 반등도 셌죠. 짧고 굵게가 딱 표현이 맞아. 그래서 이때 뭐 30%가 뭐 단기간에 쫙쫙 빠졌잖아요. 쭉쭉 올라왔죠. 상급지만 봤을 때는 아주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중급지 하급지는 내려온 상태에서 별로 올라오지 못했어. 그래서 사실 이제 상급지는 빠지는 조정폭이 좀 더 길게 빠지면서 많이 빠질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빠진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오히려 올라가는 장소도 전 24년에 있을 거라고 봐요. 하급지는 오히려 갭 메우는 지역들이 있을 거다. 근데 상급지는 저는 좋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좋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요. 일단 매도인은 급하지가 않아. 22년 10월에서 23년 10월, 1월은 급했어. 지금 역전세에 대응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금리 높아서 지출이 많아. 세금도 높아. 그러니까는 급했어. 매도인이. 그러니까 던지지. 근데 지금은 세금도 종부세도 이제 안 내는 분 많아졌죠. 그리고 전세가도 지금 오르고 있죠. 그래서 급하지가 않아, 매도인은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현장 시장 구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전세 매물 늘어나고 매매 물량은 줄어든다. 매매 물량이 줄어든다는 거는 지금 이 가격에 나는 팔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전세 놓지 뭐. 매물이 이동한 겁니다. 급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매매 물량은 계속 감소할 겁니다. 그리고 전세 매물은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전세가는 계속 오름세를 보일 거고, 수요자도 매매를 택하지 않을 거니까요.
지금 경기 침체 상황도 오면서 직격타가 어디로 올까요? 하급지와 중급지. 요 사람들이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를 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중에 갈아타야겠다. 이거 보유하는 것도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상급지는 이미 도망갔으니까 필요한 돈이 많아. 근데 여기서 계산기 두드려서 대출 계산하니까 와, 나 지금 사업도 안 되고 직장도 지금 힘든데 지금 뭐 위에서 뭐 부장님이 막 갈구고 막 난리도 아닌데 회사 지금 힘듭니다, 여러분. 막 이러고 있으니까 갈아타기 포기하는 거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갭매우기도 우리 생각만큼 거대하게 전 나올 거라고 봤는데 지금 경제 상황 보니까 거대하게 나오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뷰가 또 바뀐 거죠. 자, 그래서 이 직격타를 받게 되면서 이게 안 나올 거야. 그래서 금융 부담이 크니까요. 지금 뭐 며칠 전 뉴스 보니까 이제 하단 금리가 3%대까지 왔다. 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장 금리는 그렇게 내려오지 않아요. 그리고 DSR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이제 스트레스제를 적용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연속으로 지금 이 11월 달까지 가계부채가 늘어왔기 때문에 금융 당국에서도 이걸 좌시하지 않습니다. 빌려가. 금리 인하됐어. 더 빌려가. 이렇게 안 한다고요. 어쨌든 이렇게 돼서 매매 수요는 더 감소하고 거래량은 줄어들 거다. 예. 그래서 집값은 안 빠지고 가니까 이게 충분히 지금 수요자가 짧고 굵게 가려면 아까도 말했죠. 제가 아까 말했죠. 요게 나와야 돼. 요게 나와야 돼. 충분히 떨어진 상급지. 이게 나와야 짧고 굵게 끝나는 거야. 충분히 떨어져줘야 돼. 근데 이게 충분히 떨어지지 않으면 어지간히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기다린다. 수요자 들어오지 않아요. 수요자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22년 패턴보다 긴 조정이 올 거라는 거죠. 이거 24년에 22년의 바닥만큼 가격 절대 안 간다니까요. 그렇게 안 갈 거야. 매도는 급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하급지 중급지 사람이 갈아타기 위해서는 밑에서 갭맥을 충분히 해주거나 전세가가 충분히 크게 올라줘야 되는데 그렇게가 24년에 완성이 될 거냐는 거지. 어렵죠. 근데 이게 길잖아요. 시간이 길게 빼지잖아요. 그럼 이 하락 패턴이 길어지면 또 수요자들이 적응해. 시장이 적응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때요? 지금 사봐야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이 기대 심리 자체가 떨어져서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판단해버려요. 사봐야 집값 오르지 않는데. 서로 중내 산에 계속 경기도 중내 집값도 별로 안 오르네 이래버리면 거기에 젖어요. 그러면서 진짜 또 안 좋은 기회가 만들어진 기회. 찐바닥 상태가 또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 그때 전까지는 여러분들 딱 보시면 전세가만 집중하고 있으면 돼요. 요것만 집중하고 있으면 돼요. 요것만. 전세가요. 임차 수요만 지금은 몰릴 겁니다. 집 안 사요. 쉽게 사지 않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타동해져서 상급지를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은 있죠. 아직 살 사람은 상급지 더 사긴 살 거야. 하지만 이게 이전에 우리 21년의 전고점을 뚫고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라면, 그러니까 내가 여기 강남을 살고 싶다, 용산을 살고 싶다, 이러면은 뭐 사셔도 돼요. 근데 투자자라면 21년 넘어서의 고점은 봐야 투자 아니야. 근데 그만큼 수익률이 나올까? 전 안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다? 어차피 투자자잖아요. 레버리지 써야 되는 거잖아. 내 돈 적게 들여서 투자하는 게 투자잖아요. 그럼 전세가만 집중해서 보시라고. 이거 상급지가 60% 나와야 투자 메리트 있는 거예요. 60% 이상. 그리고 우리 옛날에 그 하락, 예전에 16년장, 15년, 16년, 이때 강남 전세가율이 80% 나왔단 말이야. 이견 돼야지 투자지.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 레버리지 쓰는 거지. 그렇게 돼야 됩니다. 투자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내 집 마련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실수요 장세로 왔던 거고, 거기에 23년의 반등 보면 여전히 갈아타기 수요자 1주택자들이 만들어낸 시장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죠. 왜? 밑에 있는 이 3급지, 2급지는 많이 오르지 회복되지 않았으니까요. 물론 이 특례보고전을 타고 무주택자가 집 산 케이스가 많아요. 하지만 그래도 부족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아파트 이걸 보셔야 돼. 이제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 보면요. 이건 다른 세상 얘기지. 16년 만에 최고 수치야.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올랐나 분양가 보면요. 전년 대비 18%가 올랐어요. 이거는 건축비,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승세가 지속되니까 문제야. 시멘트 값이 2배 이상 올랐죠. 말해 뭐예요? 짧게 뭐 1년 만에 막 몇 배가 오른 거예요. 예. 다 자재들이 다 그랬단 말이지. 자, 이거는 2007년 이후 최고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도 공교롭게
딱 금융위기 전에 시점이죠. 2008년 금융위기 전에. 자,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봤지만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만나는 시점에 이제 미분양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자, 건축 분양은 인플레인데 시장은 디플레로 가. 이 수요자들 분양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분양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지. 이게 시작돼요.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는 언제나 오늘이 쌉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총선 전에서 국토부 장관 바뀌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1번, 규제 지역이 풀립니다. 제가 봤을 때 2월에서 3월 정도는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강남, 용산이 풀릴 거예요. 지금 강남에 있는 분양하는 물건들이 줄줄이 다 연기돼요. 이거 다 연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년 3월에 표준건축비 올리는 인상분을 매기려고 하는 거랑 규제 풀리는 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온갖 핑계 대면서. 예? 그렇게 비싸게 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추가로 이 분상제도 길게 봤을 때는 폐지가 될 겁니다. 근데 내년은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 자연스럽게 분양가 상한제도 우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상제를 완벽하게는 우회하지 못하지만 적당히는 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상제 적용되는 단지도 분양가가 비싸요. 비규제 지역도. 앞으로는 계속 시장과는 안 맞게 분양가는 더 비싸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미분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가 24년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양이 아니라 항상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부동산을 싸게 사는 거. 싸게 사되 제일 좋은 입지에 사야 됩니다. 그럼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비싼 값으로 여러분들한테 대가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은 뭐냐. 싼 값으로 기필코라는 단어 썼어요. 기필코.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는 지금 많은 분들은 기필코 조합원이 되는 곳에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조합원.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조합원이 되셔야 된다. 지금 이제 오늘 일자가 11일, 오늘 특공이네요. 이거 얼마나 경쟁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서울에 국평 10억 시대가 왔어요. 강남은 이제 20억 무조건 넘어가는 거야. 23억 정도의 분양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규제 지역도 해제하고 하면. 자, 청계 리버뷰 자이가요. 용답동입니다. 용답동. 답심리역과 용담역 사이에 있어요. 예. 이게 27년 2월에 입주하는 단지예요. 이게 주말에 보면 사람들 인파가 이렇게 몰린 거야. 줄을 엄청 쓴 거죠. 이게 1670세대가 이제 예상되는데 이게 지금 84 타입을 기준으로 봤을 때 12억 7천 분양가입니다. 야, 이거 전에 장위 뉴타운이 그 22년 말에 나올 때 이게 10억이었거든요? 10억대? 근데 그거보다 2억이 더 비싸요. 그때 근데 이때 포기하신 분, 당첨 포기하신 분 어마어마하게 많거든? 근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오늘 보면 또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야. 이때 훨씬 쌌는데 규모도 훨씬 크고 여기 뉴타운인데 포기를 어마어마하게 했다고. 그것도 보면 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죠. 자, 근데 이게 이제 특공 11일, 그리고 1순위가 바로 내일이에요.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신축은 이 시대예요. 싸질 수 없습니다. 싸지지 않는다. 네, 싸지지 않아요. 이거 이자 옵션 포함하면 한 14억 정도 될 거라고 보여요. 그거 넘어가겠지. 14억 좀 넘을 거면 10억이라고 봐야 돼. 이자도 지금 비싸니까. 어쨌든 간에 이 아파트가 나올까요? 이 가격에 이제 안 나올 겁니다. 강남은 이제 22억, 23억 시대 올 거예요. 원래 이 15억이 불과 한 작년에 방배동에 한 10억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아유 꿈 깨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놓친 이제 미분양의 시대가 온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놓친 미분양들을 보셔야지. 타워팰리스 이것도 미분양 나서 뭐 삼성 직원들한테 강매했던 현장들이고요. 반포자이 와 이거 8억대였는데 지금 얼마예요? 30매덕이죠? 자, 그리고 반포레미안 퍼스티지 요것도 미분양이었어. 경희궁자이 요것도 미분양 요것도 8억대. 자, 그리고 요거만 있나? 많아요. 왕십리 뉴타운 이것도 금융위기 터지는 거 겹쳐가지고 미분양 많이 나왔던 데고 마곡지구도 장난 아니었어요. 예. 동탄 이것도 최근에 이제 신도시 나왔을 때 미분양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분양이 나오는 이 시대 기회를 또 잡는 방법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분양이 나올 때 언제 나왔냐? 경기 침체. 예. 그리고 분양가가 고분양가래. 이러한 논란이 생길 때 항상 미분양들이 나왔다. 그래서 미분양도 그냥 미분양이 아니라 좋은 미분양 사라는 거예요. 좋은 미분양. 오, 비싸다. 좋은 지역인데 비싼 데는 놓치지 마세요. 가점이 없어도 되는 거야. 놓치면 안 돼요. 이거 기회, 이거 와요. 절대 안 올 것 같던 시즌이 온다고요, 지금.
놓치지 마시라고요. 자, 그리고 요런 데가 많이 나오는 데가 또 대단지. 요거 다 이제 대단지들 몇 개 있죠. 그리고 공급 과잉 지역. 이렇게 이 택지도 미분양 나는 지역들이 있을 거야. 수도권도 봐야겠죠. 그래서 지역들 보면은 요런 데 좋은 자리들 미분양 나는 거 있으면 그게 기회입니다. 무혈입성에 무혈입성.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시점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라고 치면요. 아파트 사지 마세요. 제가 21년 이후로는 아파트 사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 예전 영상 다 박제됐으니까 보세요. 아파트 재미없다. 뭐 사야 돼? 아파트가 그래서 시점도 단기로 보지 마시고요. 장기 시점으로 보셔야 돼. 장기로. 5년에서 10년 보시고 사라는 거예요. 그래야 싼 거 살 수 있어요.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는 신축 아파트가 다음 5년 뒤, 10년 뒤에 아리팍이 될 수 있는, 신축이 돼서 신길 뉴타운이 될 수 있는, 아현 뉴타운이 될 수 있는, 흑성 뉴타운이 돼서 입주하면서 될 수 있는 미분양 많습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노려라. 실수요자라면, 실제 수요자야. 내가 가점은 낮지만 주택은 없어. 혹은 1주택자야. 그러면 앞으로는 저는 청약 황금기라고 봅니다. 청약 황금기, 영원한 이 황혼기는 없거든요. 중간에 한 번씩 처지거든요. 안 올 것 같은데 오더라고요. 영원히 또 안 좋을 것 같은데 좋아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미분양이 나올 거다. 근데 투자자라면 분양권보단 전 입주권입니다. 투자자라면 싸게 살려면 분양권도 안 싸잖아, 솔직히. 제일 싼 게 뭐야? 제일 싼 거 살려면 제일 밑으로 내려가요, 밑에. 공급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내가. 재료가 돼야 된다고, 재료가. 그게 제일 싼 거야. 조리식품 사지 마시고, 그 전 단계, 재료를 사야 된다고요. 분양권은 조리식품이야. 비조리의 재료를 사라고. 아주 초기 단계에 있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사셔야 됩니다. 이게 조합 설립, 그리고 뭐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 가면서 이게 조리식품이 되는 거죠. 그 전에. 쉬워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상급지로 가요, 무조건. 그리고 서울만 봐도 이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그 빌라촌, 속칭 빌라촌이 40%밖에 안 돼. 그 중에 노후도 갖춘 데는 10%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눈 감고 찍어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낮다고요. 예, 좋은 자리 찾으면 돼.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자리. 그래서 투자자라면 초기 단계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그래서 투자금을 최소화해서 최상급의 개발지를 사라. 돈은 제일 적게 들어가지만 제일 남들이 들었을 때 아는 동네를 사라는 거죠. 최상급 개발지. 이러면 여러분들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왜? 용산은 개발이 안 됐어도 2008년 금융위기 전에도 제일 비싼 동네였어요. 제일 좋아하는 동네고. 근데 가격은 다르잖아요. 항상 좋을 수 있는 동네는 최상급지입니다. 하락기에도 거래가 되는 것은 최상급지입니다. 그걸 아시고 하셔야 돼. 그거를 원칙을 지키시잖아요. 실패하고 싶어도 안 해요, 여러분들. 못해. 실패를 하고 싶어도 못해. 특히 아까 말했지만 용산 같은 데 사거나 또 여의도, 노량진, 성수, 옥수, 강남 이런 데는요. 실패하고 싶어도 안 해. 그러니까 너무 쫄 필요 없고 눈을 변화시켜서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거. 지금 너무 좋잖아요. 이 공시가 126 때문에 지금 빌라들은 초주금 상태야. 빌라 초주금 상태. 제가 또 아까도 그 시행하는 건축주를 만났는데 용산 물건이 원래 6억짜리가 지금 이게 두 손 두 발 다 든 거지. 4억대로 내려왔다니까. 그 정도예요. 지금 시장이 아비규환이야. 초기 재개발, 재건축은 지금 엄청 싸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은 주택수에 포함 안 되는 재건축 단지 내 상가가 최고라고 지금 생각하고 강의를 합니다. 공부시켜드리려고. 그래서 지금 연말 특강이죠. 오프라인 특강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으로 끝내는 분당 재건축 해서 강의를 하고 들어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이게 제가 발명해낸 재건축 투자법이 아니라 이미 강남에서 유행했고 돈 많이 버셨던 투자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요. 상가 쪼개기가 아예 법으로 금지돼요. 그러니까 권리산정일이 정해지는 거지. 그래서 웬만한 재건축 들어가는 데는 바로 행위제한 고시 그리고 권리산정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못해. 1억으로 끝낼 수가 없어요. 최소 뭐 5억 이상 있어야 될걸? 그러니까 늦기 전에 막차라고 생각하시고 강의 오셔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안 와보셨던 분들은 한번 꼭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말했죠. 무조건 성장하려면 시도 변화가 필요하다. 시장에 대한 그 눈을 맞추는 변화가 필요하고 그 눈을 맞췄으면 거기에 시도를 해야 된다. 이 시도와 변화를 잘 하시는 분은 언제나 맨 위 꼭대기에 있으신 분들이야.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시도하고 변화하셔야 살아남고 위에 있는 과실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오셔서 아직 강의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안 오신 분들은 놀랄 노짜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재건축 상가에 대해서 쥐뿔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이 나불나불 되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오시면 제가 1부터 Z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이게 강남 사람들은 뭐 바보입니까? 강남 사람들은 바보예요? 재건축 상가 뭐 다 상가들 입주권 주게? 지금 최근에 있는 개포단지도 지금 다 줬잖아요. 이게 왜 줄까? 이유가 다 있단 말이지. 이유가 다 있단 말이지. 뭐 조합에서 뭐 안 준, 뭐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와서 특강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단에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강의 신청하시면 돼요. 이거 모르시겠으면 위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누르시고 신청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꼭 오세요.